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밤 11시 37분입니다. 집입니다. 처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요. 시그널 음악 언제 생겼냐고요? 꽤 됐어요. 한 넉 달 됐나, 석 달 됐나? 태태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악을 좀 많이 들을 거고 사연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조지 앨런 이사코브의 워즈였습니다. 노래 굉장히 좋죠? 크리스마스 선물 반응? 그냥 뭐 써. 이 자식들 안 되겠어. 이 선물의 귀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내년 선물은 그냥 막 수수깡 같은 거나 넣어줘야겠어. 안 되겠어. 자, 오늘 집에 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빨간색이 뜨더라고요. 매우 안 좋음. 그래가지고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스텔라 장의 미세먼지 듣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미세먼지였습니다.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저는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작업물을 종종 올리는 아마추어 음악가인데요. 올해부터 음악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걸 좋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석 달 전에 저는 고민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홍대 옷가게에서 우연히 팔로 알토님을 만난 것입니다. 친구가 팔로 알토님을 사진 찍어주고 나자 팔로 알토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군요.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제 음악을 한번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로 알토님은 제 사운드 클라우드 이름을 적어가시고 꼭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확인해보니 팔로 알토님이 정말 음악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곡은 듣지 않으셨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곡만 들으셨더군요.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팔로 알토님은 조회수가 가장 높았으니 그 곡을 들으셨을 것인데 문제는 그 곡은 간판 역할만 하는 어그로 곡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작업물을 프로에게 선보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아무튼 팔로 알토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다면 더 음악을 해볼까 고민도 했을 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사로 시작했던 음악인 만큼 이제는 글에 전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되게 특이한 일이네요. 되게 용기를 또 내셨네요. 자기 작업물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위펄래시 같은 거 해봤지만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 순간에 그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한 게 굉장히 대단하고, 근데 만화 음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한 곡 들으면은 대충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곡이 어그로건 아니건 간에 답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사로 시작했던 음악인 만큼 이제 글에 전념을 해본다. 이거 좋은 생각이고, 작사가도 또 잘 풀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항상 만화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직업부터 가지라고 하거든요. 작업은 남는 시간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취미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꼭 좋은 곡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에드 쉬에란의 퍼펙트입니다. I found a love.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빠가 해. 아빠가 하라고? 네.
네가 한다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사연을 읽을 거야. 네. 네가 거기 느낀 바를 얘기해줘.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면접에서 긴장 안 하는 법을 물어봤다가 작가님에게 면접관 머리를 가발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에 들어가니 가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면접 중반까지 어버버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야 긴장이 풀리긴 했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며칠 뒤 그 면접 결과가 왔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아쉬워하던 찰나에 이번에는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본인 회사에 자리가 났다며 저를 추천해 주겠다고 하네요. 전 황무지에서 씨앗 심는 것부터 하고 싶었는데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될 운명인가 봅니다. 아쉬움과 다행이라는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선율아, 네. 면접을 볼 때 긴장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난 모르는. 넌 모른다고? 난 그냥 응, 방송 같은 건 응, 좋아하는데 응, 이렇게 글을 응. 이렇게 난 못 읽어. 너무 글이 많고 글자가 응. 글이 조금하면 난 잘 안 보여서 못해. 아니, 아빠가 읽어줄 테니까 네.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몰라. 몰라? 네. 너는 아는 게 뭐야? 옥토넛? 맞아. 옥토넛 얘기 좀 해줄래? 근데 옥토넛엔 누가 있어? 응? 페이소? 그렇구나. 과진. 과진 누구지? 그 해적 고양. 아, 해적 고양이구나. 그래요. 바나클 대장도 있고 그래요. 지금 쉘링턴과 대시 지금 면접에 떨어졌다가 잉글린 교수님. 그래, 잉클린 교수님 지금 면접에 떨어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트윗. 그래, 투익. 그래, 축하드린다고 한마디 해드릴래? 축하드려요 한마디. 누구한테? 아저씨한테. 아빠가 하라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또 뭐 하는 거야? It's 12:45 on a Tuesda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앉아가지고 또 1층에 내려왔네요. 할머니 댁에 다녀온 그 여운이 가시지가 않았나봐. 그 트위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시간에 3분 광고가 무조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분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1분짜리 광고가. 광고를 안 듣고 싶으면 구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도세님, GNH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또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 1시간에 3분을 넣어야 되니까 20분에 1분씩 나오게 되죠, 보통. 그렇게 했죠. 팔로우가 아니고 구독을 해야지 안 나오는 겁니다. 구독은 아마 돈 내야 될걸요? 유료일 거예요, 아마. 저도 침착맨 구독하고 있구나, 참. 한 6,000원? 6,000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할 거예요. 자, 사연이 또 왔는데, 펄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서울이고,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는 펄떡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코로나 환자 수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예전보다 환자가 많지만 수도권만큼 불특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코로나 무섭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 생활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너무 걱정되고 안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전파가 빠르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현실에서 어디가 안전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무섭다, 방역 수칙 시켰다고 하면서 겨울철 의미 없는 비접촉 체온계로 신용만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곳에서 집에만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식당도 가지만 지방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환자 수도 적고 동선 파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뭐 그런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나보다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머시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주의 뭐 비스무리한 이런 거에 제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펄님의 현명한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엘리트주의라기보다는 선민의식이라고 하지 않나? 좀 내가 깨어있다 뭐 이런 느낌 그거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워낙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방역수칙 잘 안 지키고 그러면 충분히 뭐 꼴배기 싫을 수 있죠. 지금 어저께 크리스마스 날도 막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 그래서 모이지 말라는 데는 또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주지 않으면 또 거기 가서 다른 데서 우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화책이 생기면 해적판이 생기는 것처럼 수칙이 내려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냥 자연 현상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자연 현상에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나나 지키는 거지 뭐. 코토끼? 이거 뭐 빨리 백신 맞아가지고 뭐 끝내야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끝나길 바라면서. 내년엔 끝나겠죠? 내년에는 공항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다음 신청곡 듣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제 사연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요리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를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2년 후에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은 과에 그 고2의 첫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을 솔로로 지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결혼까지 성공하신 주펄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고2 때 한번 보고 지금 다시 봤는데 결혼까지 생각했어? 허허. 야, 이거 대단한데? 뭐 고2 때 얘기를 하면서 고2 때 그때 요리학원 얘기하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친해지면서 3번 정도 밥 먹고 사귀자고 하면 되지. 뭐 어려워. 죽네 어려움 사실.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시고 3번 밥 먹었는데 뭐 안 되면은 포기하시고. 아시겠죠? 자. 어려워요. 나 연애 본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자,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500일 이상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초에 사귄 첫 여자친구입니다. 20살 초에 사귄 첫 여자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너무 잘 맞습니다. 개그 코드, 식성, 생활 습관 등등등 잘 만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혈질입니다. 다툼이 조금 생기면 언행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반대로 저는 성격이 유한 편이고요. 이 친구는 다툼이 생기면 사과를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읽는 본데? 아니,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막 욕이 계속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이 떨어지네요. 사실 헤어진 순간이 여태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이 친구가 한 이별 고백이었죠. 그때마다 당연히 제가 붙잡았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혹은 그와 비슷한 순간이 온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성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헤어져. 성격이 안 맞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당장 빨리 헤어지시고 더 고통받지 마시고. 안 맞는데 이거 만나면 고통이지 뭐. 안 그래요? 자,
다음 곡은 SAUK Friday Night입니다. Friday night, what a sight. 야경이 보이는 lounge. Saturday Night에 듣는 Friday Night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제 일요일이구나. 벌써 또 일요일이네요.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구만. 아, 너무 좋아. 난 월요일만 기다립니다. 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며 도제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전공은 디자인입니다. 학교에서 세부 전공으로 시각과 실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제학교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 디자인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학업 강도는 다른 학생보다 늦게까지 남아 시각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자격증 공부와 실무, 포트폴리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생 버금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대학생들은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항상 전공 점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고민이 생겼습니다. 18년 평생 살면서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주어진 과제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디자인에 대해 번아웃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생기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서없는 글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창작하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저도 매번 잘 해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담감도 저번 작품보다 재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고 다른 사람들 거보다 재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번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만화라는 작업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인데 한번 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망하면은 잘 되다가 한번 망하면은 되게 편해져. 다른 사람의 막 기대도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과감하게 실망을 한번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행보가 편해져. 그래서 개똥 같은 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보시고 좀 이렇게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망해 보세요. 고2면은 한 번쯤 망할 때 됐다. 그죠? 그래서 망작도 많이 만드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할 치면 좋은 타자라고. 10개 만들어서 한 3개 정도 괜찮으면은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해야지. 근데 꾸준히 타석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곡 듣겠습니다. Dear moon, my moon. Dear Moon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나의 아저씨는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서 봤다는 분들이 꼭 보라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는 진짜 이런 걸 볼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기 싫어졌어. 그래서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내년이면 34시 되는 애청자입니다. 올해 저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작년 10월에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 받으시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나보다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1월쯤 수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 이제 운동도 겸할 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전에 회사 다니는 곳을 그만두면서 작은 사업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금연도 했어요. 2020년은 저에게 많은 생각과 다짐들을 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큰일이 있다면 변한다는 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여전히 힘들지만 내년은 종식과 함께 모두들 올해보다 행복한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다면 여기서 신청곡도 하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스탠딩 코미디인가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입니다.
수술 전 힘들 때 많은 수술 전 힘들 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곡입니다. 부탁드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그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갑자기 너무 막 체중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보니까 야구공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돼서 깔끔하게 이제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다시 흡연을 하고 계세요. 이제 마음껏 펴도 된다. 떼냈으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건강해지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내년엔 좋은 일 많이 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라면을 먹기 좋다는 12시 반이네요. 물 올리냐 안 올리냐 배고프다 이런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이 있었군요. 검은색 후드지범님, 이나 J8님 구독 감사합니다. 데니1067님 신청곡 감사합니다. 제 선곡표에 넣어놓겠습니다. 검은색 후드지범님, 영화 월드컵 보고 아마데우스 파네미로 봤는데 영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재밌죠. 아마데우스 파네미로는 거의 결승 영화 아니었나?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영화입니다. 지금 안 먹는 게 근데 좋긴 합니다. 밤에 먹으면 살찌고 안 좋습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지금 먹으면 낮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곡은 When She Loved Me 입니다. 상당히 지독한 사연이 하나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보죠.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솔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성 친구조차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 원인은 제가 지독한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느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문방구에서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걸 고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500원짜리 불빛이 반짝이는 장난감이 갖고 싶어 그걸 사서 집으로 갔죠. 하지만 집에서 그 장난감을 본 어머니는 돈 아깝게 쓸데없는 걸 샀어! 라면서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500원도 집에 큰 출혈이 되는 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 쓰는 구두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돈을 쓰지 않아도 친구들을 사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돈을 쓰지 않으니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 학교를 마치고 PC방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틈에 끼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1시간의 쾌락을 위해 1,000원을 버린다고? 집에서 하면 훨씬 저렴한데? 저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갈 때도 저는 항상 거기서 빠졌습니다. 야, 강원도 스키장 갈 건데 너도 갈래? 아니, 나는 못 갈 것 같아. 1시간에 1,000원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1박 2일의 쾌락에 몇십만 원 돈을 쓴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돈을 아끼고 안 쓰는데 익숙해져서 돈을 쓰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졌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공강 시간에 친구들은 PC방을 가고 카페에 갔지만 당연히 저는 그런 모임에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문제였죠. 저는 몇 시간만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유흥에 돈을 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며칠치를 모으면 얼마인데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같은 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부모님께서 친구들과 놀라고 쥐어준 용돈은 고스란히 100% 저금을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그날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라 먹었습니다. 남는 시간에 일을 하고 또 저금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생필품 구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100% 저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이 되었고 티끌 모아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로 사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통장에 쌓인 돈은 그 쌓인 돈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행복해집니다. 누군가 신형 휴대폰을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소나타를 뽑았다고 자랑하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넓이는 팰리세이드만 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지금 행복하고 계속해서 넓어지는 마음의 크기를 보는 것도 즐거운데, 부모님은 어릴 때의 경험과 친구들이 미래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좀 쓰면서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시는데, 굳이 돈을 써가며 대학교 친구들을 만드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친구 없이 돈을 한가득 모으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읽어야 할 소설이 있는데 안 읽으셨구나.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이거를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찰스 디킨스.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제가 가끔 종종 이제 뭐 침투부에서도 쓰는 표현인데, 구두쇠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수전노예요. 그 자신에게 뭐 아끼는 거야 뭐 저도 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상관없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군대에서도 100% 저축했다는 거. 그럼 PX 한 번을 안 쐈다는 거잖아, 후임들한테.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은 어쨌든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게 유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돈을 쓰는 게 왜 유흥이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수단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 같은 거 가도 다 더치페이 하지 않아요? 요즘에 다 얌체들이라서? 그거는 뭐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미 선생님은 늦은 것 같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학습하면 될까요? 이게 너무 안 썼는데 이거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1,000원 도네이션을 하는 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손이 벌벌 떨리실까요? 채팅으로 치면 읽어주는데 미쳤다고 1,000원 도네이션 하냐고? 구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단 작게 한번 그걸로 시작해보시죠. 어떠세요? 일단 그런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저에게 1,000원 도네이션을 한마디 하고 구독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날 본다. 뭐 돈 쓰는 게 워낙 삶과 이제 밀접한 이야기다 보니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돈을 워낙 안 써보신 것 같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PC방 가자라든지 뭐 카페, 뭐 음료수 마시자, 밥 먹자, 이런 제안들은 무조건 하기로 그냥 해보시고, 먼저 제안도 해보시고, 그리고 돈을 쓸 때 이제 만족감이 높은 건 뭐냐면은, 내 손에 맨날 붙어 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맨날 쓰는 거는 하나쯤은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좋다. 핸드폰 같은 거 맨날 만약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가끔씩 쓰는 거를 사치품으로 사면은 되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뭐 안마의자 이런 것도 사봤는데 한 2-3번 돌려보고 그냥 방치돼 있다가 결국은 반납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끔 쓰는 거, 비싼 거는 진짜 돈 아까운 게 많은데, 맨날 쓰고 맨날 내 손에 붙어 있고 그런 거는 좋은 거를 사도 참 좋고, 그리고 5천만 원이나 지금 갖고 계시다면은 부모님께는 좀 좋은 거를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이나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 생신이나 그럴 때는 뭔가 내가 돈을 씀으로써 상대가 기뻐하는 걸 좀 보면은 그 또 맛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은 그 돈 쓰는 재미도 좀, 돈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도네이션을 하시고 구독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마포구 841님께서 저도 25이지만 통장에 100만원 뿐이네요. 그런데 친구들과 돈 쓰면서 쌓은 추억은 너무 값지네요. 그때 나이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참 이게 정답이고 25세 100만원 있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데? 25세 100만원이 뭐 괜찮지 않은데? 저도 한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역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쓰시고 좀 써요.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사연을 보내신 거는 그러니까 안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고 함.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셔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연은. 그래서 좀 쓰고 아셨죠? 자, 다음 곡은 이 곡 좋습니다. Amazing. Amazing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웹툰 작가가 원래 꿈이었는데 지금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다 보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단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왜 사회복지학과에 왔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웹툰 작가라는 직업의 단점은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웹툰 그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멋져 보이던데 분명 안 힘든 일이 없겠죠? 취직하기 싫네요. 그 직업의 단점만 보시는 게 취미세요? 사회복지사의 단점을 보고 이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웹툰 작가의 단점이 뭔지 궁금하다. 아니, 단점만 보는데 당연히 다 하기 싫겠죠. 장점을 봐야지. 웹툰 작가의 단점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앞정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그 웹툰계 앞정인데 아래쪽 직선이 엄청 길고 바늘은 되게 뾰족한 부분은 되게 짧은 그런 앞정 아닐까? 그런 게 힘든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정에서 내려오려고요. 못 그리겠어. 이제 너무 힘들어. 뭐 단점은 뭐 장단점 뭐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냥 매주 마감해야 되고 그래서 뭐 술 잘 못 마시고 사람 잘 못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장점도 많으니까요. 웹툰 하면은 일단은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높은 효율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일이죠. 근데 또 이거 프레임이네. 또 프레임이야. 어제 사연 중에 그 격투기 선수도 되고 싶고 체육 선생도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체육 선생님 하면서 지하 격투장에서 격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회복지사 하면서 웹툰 작가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뭐 겸업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교사도 있어. 뭐 되게 많아. 하여튼 뭐 겸업하면서 웹툰 그 해부학 교수님도 많아. 그리고 변호사도 많아.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만화를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개그맨도 많아. 그리고 그래서 뭐 하나를 할 때 꼭 다른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다. 그냥 둘 다 하면 되고 직업이 하나인 시대도 아닙니다. 만화도 그리면서 스트리밍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아무튼 둘 다 하면 된다. 그 만화는 취미로 그리면 더 좋다. 전업으로 그렸을 때 안 되면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그려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블랙핑크였습니다. 그 블랙핑크 넷플릭스 킬 때마다 그 추천 뭐 영상 나오던데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나 보더라고. 그 엄청 인기 있나 보죠? 외국에서도. 저는 잘 몰라서. 여자 BTS예요? 그 정도? 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 저 어제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어요. 그 BTS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뭐 노래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소복소복 눈이 쌓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아미 외국 팬들이 그 소복소복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를 가지고
번역이 안 된다고 영어를 되게 무시하고 영어 구리다. 소복소복을 falling으로밖에 번역할 수 없어서 너무 구리다. 막 한탄하면서 막 그런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좀 어렵긴 해, 소복소복. falling slowly 정도 아닐까? 세종대왕님은 소복소복을 소복소복이라고 쓸 수 있게 해주신 게 세종대왕님이고, 이거 또 한국어와 한글의 차이를 또 얘기해줘야 되나? 소복소복은 원래 있는 말인데, 세종대왕님은 시읒에 오에다가, 비읍에 오에다가 기역이라고 쓰게 해주신 분이 세종대왕님이고, 소복소복은 말이고, 참나. 주시경 선생님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걸로 한참 또 웃었네요. 막 되게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그게 소복소복을 막 영어로 번역했는데 눈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얇게 쌓이는 그런 거라면서 이제 막 장독대 위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사진도 막 첨부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자,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아까 프라이데이 나잇 부른 가수 SAUK, SAUK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제가 사욱이라고 읽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던데요, 선생님. 프라이데이 나잇 맞죠? 잘 들었습니다. 종종 또 틀겠습니다. 노래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음 곡은 오랜만에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사라지는 꿈입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라면을 소파에 엎질르셨다고 합니다. 무슨 라면이에요? 궁금하긴 하다. 진라면인가? 진라면이면 오히려 이득이라고요? 그건 좀 소파에다 안성탕면? 안성탕면. 야, 안성탕면이구나. 안성탕면 좋은데 밥 말아 먹으면 꿀인데, 그죠? 스낵면이 밥 말아 먹으면 제일 맛있고, 스낵면은 2분만 끓여도 되니까 좋죠. 봉지에 써 있어요, 밥 말아 먹으라고.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술탄 오브 디스코, 사라지는 꿈. 저도 술탄 오브 디스코 예전에 그 밴드 이름만 듣고 그냥 막 좀 웃기는 노래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노래가 다 좋아. 다 좋고 완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놀랬던 기억이 나고 항상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사연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래 좀 더 틀어드리고, 사연이 많이 왔네요. 사연도 많이 오고 신청곡도 많이 와가지고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좀 더 듣죠. 1시 반까지 더 듣고 좀 떠들다 가죠. 라면은 빨리 치우시고 하나 더 끓이시고 하나 더 끓이면은 해소가 돼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렇게 라면 없고 그냥 닦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루가 망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끓여. 그리고 먹어. 그래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겠죠? 다음 곡은 Fallout New Vegas Radio. 그 게임에 나오는 노래인가 보죠? Let's Ride Into the Sunset Together입니다. 요들로 끝나네요. 폴아웃 뉴 베가스 게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약간 사이버펑크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네요. 재미있어요? 오픈월드? 오픈월드구나. 난 오픈월드에 좀 약한 것 같아요. GTA도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유를 주니까 샌드박스형 게임도 잘 못해요. 심즈도 했었거든요. 그냥 계속 일만 해. 그냥 계속 일만 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타 와가지고 그만했잖아. 근데 게임 안에서도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한국인 특이해요? 동물의 숲도 다 대출만 갚는다며?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한국인은 대출을 갚는 게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음 곡은 KT의 Love Kills입니다. KT의 Love Kills였습니다. 그 방금 소파에 라면 엎질른 거 사진 보내주셨어요. 같이 보실까요? 아, 야무지게 엎었네. 계란까지 풀어가지고. 야무지다, 야무져. 계란을 몇 개를 푼 거야, 근데? 아, 게다가 저기 소파가 가죽이 아니고 패브릭이네? 그리고 애매하게 저 밑에 매트에도 묻고, 반대쪽 그 양털 같은 거에도 묻고, 세 개, 소파에만 엎은 게 아니네요? 최악이네. 아이고, 참. 진짜, 근데 진짜 맛있게 끓이셨다. 라면 잘 끓이시네요. 라면 맛있게 끓이신다. 어우, 잘 끓여가지고 더 아쉬웠겠어요. 파도 송송 넣었어. 계란이 살아있다니까. 황금 라면이야, 황금 라면. 먹을 수 없어서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뭔가 닿을 수 없게 더 아름다운 것처럼 뭔가 먹을 수 없게 더 맛있어 보이는 폰 라면이었다. 다음 곡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김태훈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지금은 다 치우고 귤을 까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그 라면 다시 한번 끓여보지.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먹으면 되죠, 뭐. 오늘 사연이 굉장히 또 많이 왔고 방송 중에도 한 20개 정도 더 온 것 같네요. 한 10몇 개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신청곡이랑 사연은 제 블로그.naver.com/노이즈마스터 아마 주호민 블로그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가시면은 신청곡 게시판하고 사연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신청곡은 유튜브 링크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Why Try to Change Me Now? 요거 들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고? 자야 돼. 안녕.